필반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익이 뭐 꺾여서도 아니고 또 멀티플 자체가 아주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가만 빠진 상황이 됐는데 이익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는 20% 빠졌고, 그래서 멀티플 자체는 PE 기준으로 현재 21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28배, 29배까지 갔던 것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로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이고요.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연휴 동안에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도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특히 반도체 지수 위주로 빠졌고 반도체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도 고점 대비로는 30-4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필반 지수가 20% 하락했고 종목들도 그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됐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지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부터 보시면요, 7월 17일 기준으로 다우지수, S&P 500, 러셀 2000,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7월에만 18%가 빠졌고요. 전체 고점 대비 20% 정도가 빠졌는데 7월에 18% 빠졌으니까 7월의 하락폭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갔던 필반 지수가 20% 내외 빠지면서 64.8%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19.4%, 나스닥은 9.8%, S&P 500은 8.9%, 다우지수 8.5%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는 필반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7월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반 지수 조정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 내외에서 한 15% 내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예상하기를 이전 패턴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달라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15% 내외에서 끝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훨씬 더 깊어졌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훨씬 더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면서 필반 지수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고요. 7월에 나타난 이슈들을 좀 보면은 메타발 리니어 인프라로 인한 키펙스 감소 우려가 있었고, 이거는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캐펙스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후에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세론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나왔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은 이거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유가가 80불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금리도 4.5%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 자체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락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닷컴 버블 이후에 이격도가 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격도라고 하면은 어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 기간의 평균보다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인데, 한번 보시면은 놀랄 정도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필반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익이 뭐 꺾여서도 아니고 또 멀티플 자체가 아주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가만 빠진 상황이 됐는데, 이익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는 20% 빠졌고
그래서 멀티플 자체는 PE 기준으로 현재 21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28배, 29배까지 갔던 것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현황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반지수 20% 조정받는 가운데 주요 종목들이 1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점 대비 30%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리서치 같은 경우도 27%씩 하락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샌디스크가 올해 굉장히 맹위를 떨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번 달에만 전고점 대비 42%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ETF 같은 경우도 SMH가 16.8%, SOXX가 20.3%, 그리고 D램이 34%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이면에는 일부 많이 오른 반도체를 팔고 M7, 빅테크로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6월 말 7월 초에 반도체 지수가 과도하게 올랐으니 빅테크로 일부 리밸런싱을 하자라는 그런 코멘트가 여러 증권사들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속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73.27% 올랐고 M7을 대표하는 ETF인 맥스 같은 경우는 1.44%밖에 안 올랐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선방했다 뿐이지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속스 대비해서 맥스, M7이 M7의 월간 수익률을 보면은 제대로 상대 수익률이 높았던 적은 없고요. 7월 달에 4.1% 오르면서 한 20% 내외 빠진 속스 대비해서 22.6% 정도 상대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M7 내에서도 좀 분해를 해보면은 애플이 올해 들어서 22.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구글이 10.8%, 엔비디아가 8.7%, 아마존이 7.1%, 메타가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1%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5.3%,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좀 올라서 그렇지 한때 20%대 중반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좀 올라서 18.6%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7 종목들의 면면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나쁘기 때문에 M7으로 가야 된다는 맹목적인 리밸런싱은 향후 그다지 실익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굳이 M7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는 거라면 이번 실적 발표를 좀 자세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격도 말씀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 다 지나고 하는 얘기이고요. 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35년간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격도를 그려보면은 최근 6월 말에 74%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반지수 기준으로요. 그런데 99년, 2000년 닷컴 버블 때 111%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60을 넘어간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이번에 74를 기록하면서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큰 이격을 보였던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명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라든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세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익 추정치 하향이라든지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급락이 나온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따 보시겠지만 미국의 신용장고는 지금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딜레버리지 되는 상황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가파른 하락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한 1년여간 S&P 500 대비해서 필반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4월, 5월, 6월 이렇게 보면은 28%, 17%, 12%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어퍼폼을 S&P 500 대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한 17.5% 정도 언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필반이 176% 올랐고요. S&P 500이 33.9% 올랐습니다. 그래서 S&P 500 대비 필반이 142.1% 아웃퍼폼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지수 자체가 이렇게 세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조그만 노이즈에도 팔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고요.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의 레버리지에 또 반대 매매에 담보 부족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열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고요. 74%에 이르렀던 이격도가 현재 33%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이격도를 봤는데 마이크론의 이격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95년 이후 동일선상에서 한 35년까지 이격도를 보면은 26년 6월 말 기준으로 213.7%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강한 상승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열 자체가 그리고 과매수된 상태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을 7월 달에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76.7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장고도 만만치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용장고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초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6년 6월 현재 1.5트릴리언 달러의 신용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YOY로 한 50% 정도의 신용장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6년 4월에는 53.3%, 5월에는 53.7%, 그리고 6월에는 49% 정도 신용장고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증가하는데 4월에 6.8%, 5월에 8.6%, 6월에 6.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다만 그 조정 자체가 구조적인 약세로 가는 조정은 아니고 너무 과열이 돼서 잠깐 쉬는 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조정 한 20%의 조정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범위 자체에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 범위 자체를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과 반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플로어에는 그 지수 하락이나 종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은 꾸준합니다. 필반 지수 20% 빠지는 동안에도 빨간색 누적 펀드 플로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메모리 ETF인 D램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7을 추종하는 맥스 같은 ETF도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맥스의 자금이 상당히 유출이 6월달 초까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금 유입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ETF에서는 계속 그 주가도 그렇고 자금 유입도 그렇고 정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증시 보면은 코스피가 필반 지수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이번 달에 한 19.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피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피가 61.8%로 연초에 압도적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니케이가 27.4% 상승을 했고 S&P 500은 8.9% 상승을 했습니다. 섹터 쪽 보시면은 에너지, 금융, 부동산이 이번 달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에너지, 산업재, IT 위주로 S&P 500 대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미시간대 서베이 기준으로 좀 올라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CPI나 PPI에서도 경험했듯이 5월에 피크아웃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조금 불편하게 하는데 4.5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와치에서는 이번에 7월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85.6%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7월 이후에는 한 절반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긴장감 완화가 우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좀 해결이 되면은 유가 하락, 물가 하락, 금리 인하 이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7월 17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19.9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이익 추정이 그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주를 기준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뱅크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EPS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 가는 게 맞고요. 아까 보셨듯이 실적과 이익 간의 괴리가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지금 필반 지수에서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수 대응을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30개 종목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IT 위주의 회복이 나타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중요한데 구글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경제 지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계절적, 수급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신용 장고 등에 의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거나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섹터, 종목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를 팔고 빅테크를 사고 하는 이런 리밸런싱이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의 추세 상승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AI 인프라 기업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월 하반월에 들어서면서까지 지금 변동성을 크게 겪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차익 실현의 명분이 제시가 됐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파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신용을 썼던 사람들,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들이 급하게 매도하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나 방향성, 추세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 중에서 구글의 실적이 상당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나오면 디테일하게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